올해 1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0.5% 줄며 3년 만에 미국 경제가 역성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미국 기업들이 재고 확보를 위해 수입을 크게 늘린 게 1분기 성장률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25일 이미 이 상황을 예견하고 미 상원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1월 1분기 GDP가 소폭 하락했는데 이는 기업들이 예상되는 관세에 대비해서 수입을 앞당기면서 수출입이 흔들렸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면서 이게 GDP 예측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만약 현상만 봤으면 벌써 금리를 여러 차례 내렸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예측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실제로 어땠나 볼까요? 관세로 미국의 개인 소비와 수출이 각각 0.7%포인트, 2%포인트씩 하향 조정된 게 이런 마이너스 성장에 영향을 미쳤어요. 특히 미국 경제 수요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민간 지출 증가율 역시 1.9%로 하향 조정되면서 2년여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를 위축시켜서 미국이 경기 침체에 진입할 위험이 커졌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계속 실업수당 그 청구 건수가 발표됐는데 2주 이상 이제 실업수당을 신청한 걸 말해요. 근데 6월 8일에서 14일 주간에 197만 4천 건으로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심상치 않죠. 미국 기업의 재고가 소진되면 관세 충격이 이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물가 인상을 부를 수 있는 금리 인하에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다 보니까 백악관도 결국 상호관세 유예를 시사했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계속 유예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아직은 안 왔죠. 그리고 기업들이 재고로 막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기업들이 손해보고 장사 안 하거든요. 결국 재고 소진되면은 이제 관세 부과하기 전에 들여왔던 재고를 팔 물량이 없어지면 이제 관세를 물고 이제 가져온 물량에 대해서는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의 후임을 여름 늦어도 10월에 지명하겠다면서 연준에 이제 노골적으로 금리 인하를 이제 압박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후임은 누가 되든 정치적인 인물일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 쉽게 협조할 인물로 정해질 걸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